안녕하세요. 저는 제 뱃속으로 낳지 않았지만 평생을 가슴으로 키워온 제 아들을 빼앗길 뻔했던 60대 아줌마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자식을 빼앗길 뻔한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혹시 빼앗기는 상상이라도 해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은 아마 상상도 못 하실 겁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게 자식이라는데 그런 자식을 빼앗기는 건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이야기니까요. 그런데 몇 년 전 저는 실제로 제 아들을 빼앗길 뻔했습니다. 그것도 당연하다는 듯이 뻔뻔하게 내놓으라고 소리치는 사람들에게요. 억만금을 줘도 안 내어줄 제 아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아들을 제가 어떻게 지켜냈는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꽃피는 시절 20살의 첫 남편과 만나 일찍이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렸을 적부터 아이들을 무척 좋아했어요. 동네 아이란 아이는 다 제 손을 타고 자랐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래서인지 어렸을 때부터 저는 엄마가 되는 게 꿈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왜 인연은 하늘이 내려준다고 하잖아요. 제 삶에는 자식연이 없었던 건지 애석하게도 저는 첫 번째 남편과 함께했던 20년이란 길고 긴 시간 동안 3명의 아이를 유산하고 말았어요. 20년이란 결혼 생활 동안 자식이 하나도 없으니 제 결혼 생활이 순탄할 일이 있었겠어요? 첫 번째 남편은 집안의 장남이었는데 그 시절에 장남에게서 자식이 없으니 시어머니가 절 가만둘 리 없으셨죠. 제가 시어머니께 혼이라도 나는 날에는 애도 못 낳는 게부터 시작해서 네가 우리 집 대를 다 끊어놨다 하시며 절 사정없이 몰아세우셨죠. 또 유산하고 슬픈 마음에 홀로 방에 누워 있으면 시어머니는 어김없이 나타나 있던 애도 네가 잡아먹어놓고 어딜 누워있냐 하시면서 절 참 모질게도 내치시곤 했어요. 지금 시대였으면 제가 시어머니께 대들어보기라도 했을 텐데 그 당시에는 그게 무슨 큰 죄라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입도 떼지 못하고 그 모진 소리를 다 듣고만 있었네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이제 아이를 갖기 힘든 나이에 접어드니 시어머니는 절 사람 취급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와 똑같았던 남편도 이제는 대놓고 외도를 저질렀고요. 그리고 원망하는 절 보며 시어머니와 똑같이 아이도 못 낳으면서 이 집안엔 왜 있냐? 라는 망언도 서슴없이 해댔네요. 그래서 결국 40이란 나이에 사람 취급도 안 해주는 그 모질고도 모진 곳에서 도망 나왔습니다. 첫 번째 남편과 이혼한 후 저는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40살에 자식도 없고 남편도 없고 심지어 친정도 없었던 저는 살아야 할 이유마저도 없었죠. 그런데 삶의 끈은 제가 놓는다고 놓아지는 게 아니더군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살다 보니 어느새 몇 년이 흘렀고 저는 두 번째 남편을 만났습니다. 두 번째 남편은 참 자상했습니다. 그때 두 번째 남편은 제가 일하던 백반집에 자주 오시는 단골 손님이었어요. 험한 손님들과 달리 제게 항상 존대해주며 상냥하게 대해주시니까 저도 마음이 가더라고요. 지옥 같은 20년의 결혼 생활을 청산했을 때 전 내 인생에서 더 이상 남자랑 같이 지낼 일은 없을 거야 라고 수없이 다짐했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남편을 만나보니 다시 한번 누군가의 아내로서 살아보고 싶다는 욕심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전 재혼을 선택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참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제게 아이가 없다 보니 재혼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더군요. 20년의 결혼 생활에서는 저를 그렇게도 괴롭혔는데 말입니다. 재혼한 남편에게는 아들이 한 명 있었습니다. 왜 대개 재혼할 때 상대방의 아이 문제로 의견이 대립해서 다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하지만 저는 아이를 갖는 게 절실한 소망이어서 그랬는지 남편에게 아들이 있다는 점이 큰 축복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꼭
좋은 엄마가 되겠다고 속으로 수없이 다짐했죠. 그렇게 제가 40살 초반이었을 때 저는 이제 막 중학교에 입학하는 아들이 한 명 생겼습니다. 이름은 최혁준. 혁준이를 처음 만나던 날이 제겐 아직도 생생하네요. 중학생이면 많이 어린 나이도 아닌데 제 아빠 손을 꼭 잡고 나타나서는 눈에 쌍심지를 켜고 절 한참이나 째려보는 게 아니겠어요? 그 당시 혁준이의 키는 제 귀 정도 오는 높이였는데 다 큰 아이가 절 그렇게 쳐다보니 처음엔 꽤 무서웠죠. 그런데 이내 어린아이가 어떤 일들을 겪었길래 앳된 얼굴에서 나이에 맞지 않는 저런 표정이 나오는 걸까 하고 생각해보니 되려 안쓰럽더군요. 그리고 혁준이와 내가 친해질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들었죠. 그런데 그런 제 걱정은 현실이 되었어요. 몇 주면 될 줄 알았던 혁준이의 낯가림은 몇 달이나 지속되었는데 그만큼 제 속은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제가 딱해 보였는지 동네 아주머니들은 남의 자식 키우는 게 제 자식 키우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하시면서 절 위로해 주셨죠. 이런 위로를 받을 때면 그래, 이런 상황에서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싶다가도 한편으로는 혁준이와 내가 사이 안 좋은 게 온 동네 사람들도 다 알 정도구나 하면서 속이 좀 상하더라고요. 혁준이는 제게 온몸에 털을 아주 뾰족하게 세우고 있는 고양이 같았어요. 그리고 식사 시간만 되면 혁준이는 어김없이 제 아빠한테 혼이 났는데 이유는 이랬습니다. 최혁준, 너 왜 밥 안 먹어? 아빠가 또 화를 내야 먹겠어? 여보, 혁준이가 먹고 싶으면 먹겠죠. 식사 시간마다 왜 애를 못 잡아서 그래요. 너 또 엄마가 네 밥 했다고 안 먹는 거야? 너 지금 그게 뭐 하는 행동이야? 네 엄마가 너 좋아하는 잡곡밥에 고등어 구이에 된장찌개에 한 상을 차려놨는데 넌 왜 밥을 안 먹냔 말이야? 내가 언제까지 네 밥을 일일이 따로 차려줘야 하는 건데, 어? 사내 자식이 꾹 닫고만 있지 말고 뭐가 불만인지 말을 해보란 말이야. 혁준아, 아니야. 엄마가 미안해. 오늘 시장에 갔는데 고등어가 너무 좋았거든. 그래서 우리 혁준이한테 빨리 주고 싶은 마음에 요리를 내가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휙 하는 소리와 함께 혁준이가 또 상을 엎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제 아빠에게 대들며 울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친엄마도 날 버렸어요. 10년 넘게 날 키워온 엄마도 내가 잘 때 그것도 한마디 인사말도 없이 날 그렇게 버리고 갔다고요. 친엄마도 날 그렇게 대하는데 새엄마라고 계모라고 뭐가 다르겠어요? 이 여자가 해준 밥을 왜 안 먹냐고요? 여기에 독을 탔을지 내가 어떻게 알고 먹어요? 나만 없으면 이 여자랑 아빠 둘이 잘 지낼 텐데 이 여자 눈에는 제가 눈의 가시 아니겠냐고요? 뭐? 뭐 이 자식아? 계모? 뭐 독을 타? 넌 그게 맨날 얼굴 보고 지내는 네 엄마한테 할 소리야? 네 버리고 간 친엄마야. 나 싫다고 도망간 거고. 네 새엄마는 너랑 나 좋다고 여기 와서 같이 지내는 건데 너만 마음 열면 될걸. 왜 너 한 놈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매번 이렇게 기분 나빠야 하냔 말이야. 거봐요. 아빠도 지금 내가 눈에 가시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나만 없으면 이 집안을 잘 돌아갈 테니까 나가라는 거잖아요. 뭐시? 순간 화를 참지 못한 남편이 혁준이의 뺨을 때리려고 했죠. 너무 놀란 저는 혁준이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혁준이의 얼굴을 감싸 안았어요. 그렇게 남편의 손은 제 뒤통수를 때렸고 아악 하는 소리를 내면서도 저는 혁준이의 얼굴을 꽉 감싸 안고 있었죠. 여보, 왜 당신이 끼어들어? 남편의 말이 채 끝나지도 않았는데 혁준이는 절 그대로 밀어버렸고 전 바닥으로 벌러덩 낮아빠졌습니다. 내 얼굴에 손대지 말아요. 아줌마 이러면 내가 뭐 감동이라도 받을 줄 알아요? 아줌마도 잠깐은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다가 아빠가 마음에 안 들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릴 거 아니에요. 내 친엄마도 그랬어요.
나한테는 항상 잘해주셨는데 아빠가 마음에 안 든다면서 저한테 말도 없이 떠난 거라고요. 아줌마도 아빠 보고 이 집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아빠한테나 잘하고 아빠한테나 이쁨 받으며 살아요. 그러다 아빠가 싫어지면 그냥 아빠한테만 상처 주고 집 나가시라고요.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저를 매섭게 쳐다보며 숨도 쉬지 않은 채 말하던 혁준이는 남편의 윽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대로 집을 나가버렸죠. 몇 달 만에 서로 마주본 혁준이의 눈빛이었는데 그새 혁준이의 눈빛은 더 깊고 슬퍼져 있더군요. 그런데 전 혁준이 울부짖음에서 혁준이와 제가 친해질 수 없는 큰 이유를 찾았습니다. 그 당시는 저 혼자만의 생각이었지만 혁준이는 제가 싫다기보다는 저와 친해지고 정을 나누는 걸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혁준이가 말했던 내 친엄마도 그랬어요. 나한테는 항상 잘해주셨는데 아빠가 마음에 안 든다면서 저한테 말도 없이 떠난 거라고요. 이 말이 그날 밤 제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혁준이를 기다리며 동네 아주머니들이 말씀하신 남의 자식 키우는 것이 제 자식 키우는 것보다 어렵다라는 말을 계속 떠올렸죠. 솔직히 위의 사건 말고도 혁준이는 제 인내심을 시험하는 것처럼 다양한 사고를 쳤거든요. 일일이 이 사연에 언급하기도 뭐하지만 정말 제 친아들이었으면 데려다가 몽둥이로 엉덩이에 시퍼렇게 멍이 들 정도로 때려서라도 그 버릇을 고쳐놨을 정도로 말입니다. 그런데 저 한 공간에 있는 걸로도 몸서리치게 싫어하는 앤데 제가 훈육을 한다 한들 그걸 본인을 위한 거라고 생각할까요? 아마 역시 계모야. 계모니까 나한테 이렇게 함부로 하지. 아줌마 친자식 같았으면 이렇게 화내고 때렸겠어? 라고 했겠지요. 그래서 전 하루하루 더 버릇 없어지고 망가져가는 혁준이를 보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국 큰 사고가 터졌죠. 집에서 빨래를 하고 있던 저는 학교에서 온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혁준이가 친구를 일방적으로 때려서 친구가 많이 다쳤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그 길로 혁준이 학교로 찾아갔습니다. 아직 분이 안 풀렸는지 씩씩거리는 혁준이를 보고 있자니 눈앞이 핑 돌더군요. 그리고 남편에게 듣기로는 시험 성적은 항상 상위권을 유지해서 착실한 아이라는데 이렇게 점점 더 어른들한테 함부로 하고 폭력까지 쓰는 모습을 보니까 저 때문에 애가 저렇게 변했나 죄책감이 들더라고요. 아, 어쩌라고요? 저 그냥 퇴학시켜 주세요. 저 같은 놈이 학교 다녀서 뭐해요? 여기 저놈도 그랬고 여기 있는 저놈 엄마도 그렇고 나 같은 건 학교 다닐 필요가 없다잖아요. 얼굴이 시퍼렇게 멍든 친구와 그의 엄마를 보며 혁준이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혁준이가 그동안 엄마가 버린 애라며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혁준이는 분한 마음에 주동자를 때렸던 건데 폭력이 과해 일이 이렇게 커졌던 거고요. 놀림받았을 혁준이를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돌지만 본인을 도와주려는 선생님의 어깨를 툭툭 밀치며 퇴학시켜달라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혁준이를 보자니 이건 아니다 싶더군요. 전 그때 다짐했죠. 점점 더 사람 아니게 변해가는 혁준이의 눈빛을 더는 두고만 보지 않겠다고요. 야, 최혁준, 너 선생님께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어? 그리고 어디 선생님을 툭툭 밀치고 있어? 아, 아줌만 또 뭐예요? 아줌만 내가 어떻게 사는지 관심도 없으면. 혁준이 말이 끝나자마자 전 혁준이의 뺨을 있는 힘껏 한 대 때렸습니다. 그리고 절 노려보는 혁준이를 보며 빨갛게 올라온 뺨을 한 대 더 때렸죠. 너도 그만해. 내가 왜 네 아줌마야, 엄마지? 난 네 엄마야. 그래서 난 네가 이런 식으로 하늘 무서운지 모르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건방 떠는 꼴 더는 안 봐줘. 너 당장 선생님께 잘못했다고 용서 빌어. 어서. 제 화난 모습을 처음 봤는지 혁준이는 아무 말도 못하고 절 쳐다만 보더군요. 그런데 갑자기 혁준이가 때린 친구 어머님이 제게 말했어요.
아, 당신이 얘 계모야? 계모라 애가 이렇게 아나무인이 되도록 아무 신경도 안 쓰나? 우리 애 어떻게 할 거야? 그 시험인데 저 팔로 공부를 어떻게 하냐고? 공부는 해서 뭐 한대요? 뭐? 학생인데 공부해서 뭐 하냐니? 계모라 그런지 애들 공부 이런 건 전혀 관심이 없나 봐. 아니요. 제 말은 듣기로 당신 아들이 제 아들 놀리는 주동자였다는데 친구가 처한 상황을 이해해주긴커녕 여기저기 떠벌리며 놀리고 다닌 놈이 공부는 해서 뭐 하냐고요? 쟤는 공부보다 인성교육이 먼저 아닌가요? 그리고 우리 혁준이는 공부하란 소리 안 해도 알아서 잘하고요. 뭐? 너 내 아들한테 말 다 했어? 계모 주제 어디 친엄마인 나한테 자식 교육을 운운하고 있어? 아이고 그 애미에 그 아들 납시셨네. 저기요 아줌마 제 혼이 어때서요? 계모가 어때서요? 제가 계모라 우리 혁준이 옷을 안 빨아입혔어요. 아니면 학교를 안 보냈어요? 아, 아줌마 말 나온 김에 우리 혁준이 교복 한번 봐요. 친엄마는 옷도 안 빨아입히는지 저기 좀 봐봐. 목 뒤가 아주 누렇게 변했구만. 우리 애 옷은 깨끗하고 옷에 주름 하나 없이 쫙쫙 다려 입혀요. 애 옷이나 신경 써주면서 저한테 그런 말 하세요. 뭐? 아, 다 됐고 돈 내놔 돈. 우리 애 치료비 내놓으라고. 아, 결국 이 소란을 부린 게 돈 때문이었어요? 아들 장사하시게요? 그럼 당신 아들이 내 아들 놀린 거 그거 먼저 사과하라고 하세요. 그럼 제가 치료비는 얼마든지 드릴게요. 대신 선 사과 후 보상이에요. 사과 먼저 해요. 어서요. 그날이 제가 혁준이를 위해 처음 엄마로 나선 날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끝끝내 사과를 안 하는 친구에게 단돈 1원의 치료비도 보상하지 않았고 그 엄마도 본인 아들의 고집을 못 꺾은 채 빈손으로 돌아갔죠. 그런데 이날 저는 혹시 제게 맞은 것이 분해 또 역시 계모 맞잖아 라는 소리를 들을 줄 알았는데 혁준이의 첫마디에 저는 눈물을 흘리고 말았어요. 엄마, 아까는 좀 아팠어요. 바로 절 엄마라고 불렀던 겁니다. 혁준이와 지낸 지 7개월 만의 일이었죠. 저는 혁준이와 나란히 걸으며 그 얘기를 듣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져 혁준이 얼굴 반대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걸으며 이야기했죠. 엄마, 그동안 내가 잘못했어요. 난 엄마가 내 편이 아닌 줄 알았어요. 오늘 그 자식 엄마가 날 몰아세우는데 그때 내게 엄마가 없다는 게 참 서럽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내 편을 들어주는 엄마가 있어서 참 좋았어요. 그랬구나. 아휴, 내가 더 일찍 오지 못해서 미안해. 그리고 아까 널 때린 것도 미안하고. 하지만 난 말하지 않아도 돼요. 엄마 마음 다 알아요. 오히려 엄마한테 맞고 나니까 정신이 확 들던걸요. 앞으로 나 다시 예전처럼 잘 지내볼게요. 대신 엄마, 나랑 약속 하나 해줘요. 엄마는 나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고. 혁준이의 진심 어린 속마음에 전 길을 가다 말고 혁준이를 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저 그리고 제 아들 혁준이는 제가 재혼한 지 7개월 만에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었죠. 그 후로 제 삶은 여느 엄마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혁준이는 아침마다 제가 해준 밥을 먹고 등교하고 또 제가 챙겨준 도시락으로 점심을 먹었죠. 그리고 저녁이면 남편과 혁준이 저 셋이 둥근 밥상에 둘러앉아 저녁밥을 먹었고요. 그리고 혁준이가 성인이 돼서 했던 말이긴 한데 혁준이는 제 첫인상이 참 좋았다고 했습니다. 저를 처음 보자마자 제가 따뜻한 사람이란 걸 본능적으로 느꼈다면서 말이죠. 그래서인지 제게 마음을 여는 것이 더 힘들었다고 하더군요. 저한테 많은 걸 의지하게 되어버릴까봐 덜컥 겁이 났다면서 말이죠. 이 작은 아이가 이렇게 많은 부분을 따지고 재며 본인 감정을 조절하며 지냈다는 게 전 마음이 무너지듯 아팠습니다. 어른들이 살고 못 살고 하는 문제에 이 아이가 꽤 많은 상처와 트라우마를 갖게 되었다는 것도 알 수 있었고요.
대체 우리 혁준이가 무슨 잘못을 해서 이런 상처를 겪게 되었을까요? 전 할 수만 있다면 혁준이 아픈 모든 기억을 저로 인해 말끔히 지워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 무던히도 노력했고요. 그리고 혁준이도 그런 제 마음을 알았는지 저희는 서로 손을 꼭 잡으며 장을 보러 다니는 친구 같은 모자지간이 되었죠. 그런데 기쁨도 잠시 몇 년 후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던 남편이 추락사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로 가기 전 제게 이런 유언을 남기더군요. 평생 같이 살기로 한 약속 지키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리고 엄마에게 버림받았던 우리 혁준이 이번엔 부디 버리지 말아줘. 라고요. 참 바보 같은 사람이죠. 혁준이는 이미 제 아들인데 본인 떠난다고 제가 아들을 버릴 리가 있나요? 그렇게 남편은 응급실에서 이틀을 보낸 후 저랑 혁준이와 작별 인사를 했어요. 그 후로 저와 혁준이는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혁준이의 꿈은 의사였어요. 어렸을 적부터 의사가 꿈이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의사 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돈이 드는지 여러분도 잘 아시죠? 의대에 합격한 혁준이는 없는 시간을 쪼개고 쪼개 과외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꿈을 이뤄주기 위해 저도 남편이 하늘나라로 간 후에는 식당 일을 다시 시작했죠. 제가 다녔던 식당은 24시간 문을 열었었는데 주인한테 사정을 얘기하고 제가 잠자는 몇 시간을 제외하고는 일만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10여 년도 훌쩍 넘는 시간을 보내고 아들은 정식 의사가 되었죠. 그리고 안정기에 들어섰을 때 제게 결혼할 여자를 소개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이름이 연주였는데 얼굴이 어찌나 예쁘던지 제 아들 혁준이와 같이 서 있으면 선남선녀가 따로 없더라고요. 어머니, 저희 왔어요. 그래, 혁준이 왔구나. 어머님 안녕하세요. 김연주라고 합니다. 연주 씨, 그래 반가워요. 아유, 이렇게 누추한 집까지 다 와주고 내가 다 고맙네요. 아유, 누추하다뇨. 혁준 오빠 집이어서 그런지 저도 너무 편하고 좋은걸요? 그렇게 생각해주면 내가 고맙고요. 뭘 좋아할지 몰라서 우리가 평소 먹던 거에 갈비찜 좀 해보려고 하는데 괜찮아요? 혁준이가 말했던 시간보다 1시간이나 일찍 오는 바람에 내가 아직 준비를 다 못했는데 이걸 어쩌나? 어머님, 저 갈비찜 좋아해요. 그리고 제가 오빠 방도 구경하고 싶고 그래서 빨리 오자고 했어요. 혹시 제가 도와드릴 건 없나요? 아유, 없어, 없어. 없고 말고. 혁준이 방에서 둘이 푹 쉬고 있어요. 혁준이가 바빠서 데이트도 잘 못하는 것 같던데 난 괜찮으니까 잠깐이라도 데이트하고 있으면 내가 부를게요. 처음 봤지만 싱글싱글 잘 웃고 도울 것이 없겠냐며 묻는 혁준이 여자친구를 보는데 제 마음이 다 뿌듯했습니다. 착한 우리 혁준이가 딱 본인 닮은 아가씨를 만났구나 싶어서요. 혁준이와 혁준이의 여자친구, 그러니까 편하게 연주라고 적겠습니다. 혁준이와 연주는 방에서 오순도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분주히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죠. 그런데 웬걸 제가 양파를 사온 줄 알았는데 깜빡하고 안 사왔더라고요. 왜 매번 장볼 때마다 꼼꼼하게 체크한다고 하는데 막상 요리할 때 되면 한두 개씩 꼭 빼먹고 오잖아요. 야채 가게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는데 이것저것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었던 저는 혁준이에게 양파 좀 사와달라고 부탁했죠. 그렇게 혁준이만 집 밖으로 나가고 연주와 저 둘만 집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혁준이가 나가고 나자 연주의 눈빛이 갑자기 변하더군요. 팔짱을 끼고 집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뭔가를 찾는 눈치였죠. 연주 씨, 뭐 찾는 거라도 있어요? 아니요, 그냥 보는 거예요. 이런 집은 처음 와봐서요. 이런 집이요? 아, 아니에요. 혁준 씨 집에 처음 와봤다고요. 그런데 어머니, 식탁이 안 보이는데 우리 밥은 어디서 먹어요?
아, 부엌이 좁아서 우리 집은 식탁이 없어요. 손님용 상이 있는데 이따 음식 준비되면 상 펴서 먹을 거예요. 네? 방바닥에서 밥을 먹는다고요? 아휴, 혁준 오빠도 참. 미리 말이라도 좀 해줬으면 바지 입고 오는 건데. 아휴, 하여간 별로라니까. 그러게, 치마를 입었네요. 그럼 내 옷이라도. 아니요, 저 마트까지는 얼마나 걸리나요? 한 5분? 5분 정도 그럼 얼마 안 남았네. 알겠어요. 전 오빠 방 더 구경해도 되죠? 편할 대로. 계속해서 제 말을 끊어먹던 연주는 그대로 혁준이 방으로 횡하니 들어가더군요. 아까와 같이 상냥한 목소리긴 한데 뭔지 모르게 갑자기 확 바뀌어버린 연주의 분위기는 절 의아하게 만들었죠. 그런데 갑자기 달칵하고 혁준이 방문이 잠기는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방에 들어갈 것도 아닌데 문을 잠그니까 저도 기분이 썩 좋지만은 않더군요. 그런데 한 1, 2분쯤 흘렀을까 갑자기 우당탕하고 혁준이 방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죠. 그래서 저는 깜짝 놀라 혁준이 방을 열었어요. 그 사이 연주는 황급히 뭔가를 본인의 가방에 숨겼는데 이내 절 보고 소리 높여 말하더군요. 어머니, 노크도 없이 그렇게 들어오시면 어떡해요. 그리고 제가 방문까지 잠갔는데 그렇게 문까지 따고 들어오시는 건 예의가 아니죠. 아, 여기 방문이 고장나서 장가도 그냥 열리는 문이라. 아니, 그런데 도대체 뭘 했길래 그렇게 놀라는 건지 이해가 안 돼.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연주에 저는 깜짝 놀랐고 말을 이어나가려던 찰나에 혁준이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아니다. 연주가 네 방 구경하다 뭘 떨어뜨린 것 같구나. 곧 식사 준비 끝나니까 밥 먹을 준비해라. 제가 갑자기 방문을 연 건 잘못이긴 했지만 그렇게 소스라칠 정도로 놀라고 소리를 지르는 연주가 내심 찝찝했죠. 그런데 혁준이가 다시 돌아오자 연주의 분위기는 처음 그때처럼 다시 바뀌더군요. 어머니, 음식 솜씨가 너무 좋으세요. 저희 가정부, 아니, 우리 집에서는 절대 못 먹을 맛이에요. 그렇게 말해주니 기분이 좋네요. 많이 했으니까 먹고 더 먹어요. 그런데 혁준이가 워낙 바쁘다 보니 내가 혁준이한테 연주 씨 이야기를 많이 못 들어서요.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무슨 일 하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저 배우예요. 촬영하다 다쳐서 병원에 간 적이 있는데 그때 병원에서 혁준 오빠를 처음 만났어요. 그리고 어머님, 말 편하게 해주세요. 그게 제가 더 편할 것 같아요. 알겠어요. 그럼 이제 편하게 할게요. 그런데 배우라고? 어쩐지 처음 들어올 때부터 일반인 같지 않다 생각은 했는데 역시 배우였구나. 그런데 TV에서는 본 적이 아직 인기 있는 드라마에선 나온 적은 없어요. 일 얘기 말고 다른 얘기하면 안 될까요? 일 얘기에 갑자기 제 말을 또 잘라먹고 표정이 변한 연주. 그리고 황급히 말을 돌리는 혁준이를 보며 제가 뭔가 실수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쯤 연주의 핸드폰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혁준이 방에서 통화를 한다고 하던 연주는 약간씩 언성이 높아졌죠. 그리고 이내 나와서는 식사를 다 끝냈는데 이만 먼저 가봐도 되겠냐고 묻더군요. 그래도 제게 처음 인사하는 자리였는데 그렇게 횡하니 가버리는 게 좀 아쉽긴 했어도 워낙 요즘 젊은 친구들은 바쁘게 지내니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의 시간이 흐르고 혁준이와 연주는 계속 잘 지내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부쩍 혁준이가 술 먹는 날이 많아졌고 집에서도 얼굴에 늘 그늘이 져 있더군요. 왜 그런지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하고요. 제게 마음을 연 이후로 혼자 지내는 제가 심심하기라도 할까 미주알 고주알 다 늘어놓으며 이야기하던 앤데 이렇게 입을 꾹 다물고 있으니 여간 걱정되는 게 아니겠어요? 혹시나 연주와 무슨 일이 있나 의심하기도 했지만 연주는 혁준이가 없는 날에도 자주 집에 놀러 왔었어요. 그리고 저와 한참 수다를 떨고 갔던 터라 연주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혁준이가 연주네 집으로
결혼을 승낙받으러 간다고 했던 날이 왔습니다. 예비 장인어른 장모님을 뵈러 가는 날 아침, 혁준이의 표정은 마치 뭐랄까요?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억지로 나가는 표정이었죠. 그리고 역시나 혁준이는 그날 밤 집으로 술에 취해 들어왔고 며칠이 지난 뒤엔 집요하게 묻는 제게 지쳤는지 연주와 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말로는 덤덤하게 헤어졌다고 하는데 마음고생이 심한지 혁준이는 하루가 다르게 야위어 갔습니다. 30대 후반이 되어서야 결혼하겠다고 처음 데려온 여자였는데 헤어진 게 좀 의아하긴 했지만 그것도 아들의 뜻이겠거니 하고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연주는 받아들이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혁준이가 없을 때 골라 우리 집에 찾아와 오빠의 마음을 돌려달라고 사정사정했어요. 심지어 제게 옷이며 스카프 등의 선물도 챙겨와서는 말이죠. 그러던 중 제게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주 엄마입니다. 직접 뵙고 할 이야기가 있는데 만났으면 합니다. 어느 날 본인이 연주 엄마라며 제게 보내온 문자. 이전에 연주가 자주 연락드리겠다며 제 번호를 알아간 적이 있었는데 제 번호는 아마도 연주가 알려준 모양이었어요. 혁준이는 연주와 정리한다고 했는데 이 자리를 나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했었죠. 그런데 제 아들이 힘들어하는 이유라도 들어봐야겠다 싶어 전 약속을 잡고 자리에 나갔습니다. 저는 집 앞에 있는 큰 한식당으로 갔고 그곳에는 김연주로 예약된 방이 하나 있었죠. 직원에게 예약된 방을 안내받고 들어갔는데 글쎄 거기에 혁준이가 있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니, 혁준아, 네가 여긴 어떻게... 병 원장님, 저희 어머니는 여기 왜 부르신 거예요? 제가 그만큼 말씀드렸잖아요. 갑자기 벌어진 상황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화를 내는 혁준이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혁준이 맞은편으로는 한 부부가 있었는데 혁준이가 병원장이라고 불렀던 분은 연주의 아버지셨고 그 옆에는 제게 문자를 보냈던 연주 어머니가 앉아 계셨죠. 그리고 연주와 연주 남동생도요. 마치 상견례 자리 같았습니다. 연주 부모님은 TV에서나 나올 법한 뭐랄까요? 부잣집 중년 부부 같은 모습이었어요. 나름 기죽기 싫어 저도 옷장에 있던 옷 중에 제일 좋은 거로 입고 나왔는데 그 당시 제가 참 초라하게 보이더라고요. 혁준이 어머님 되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주 애비 되는 사람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그런데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인가요? 저는 연주 어머니를 뵈려고 나왔는데요. 어머니는 제가 연주랑 끝났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자리에 나오긴 왜 나오셨어요? 저랑 당장 나가요. 제 대답에 또 화를 낸 혁준이는 이내 제 손을 확 잡아 끌더니 문 밖으로 나가려고 했죠. 그러자 연주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제가 돌려 말하는 걸 잘 못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최서방을 대릴 사위로 드리고 싶은데요. 최서방이 어머님 혼자 계시는 게 마음에 걸리는지 이렇게 한 달 넘게 버티고 있네요. 제 마음은 이런데 사부인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대릴 사위요? 당황한 저를 보더니 혁준이는 더 큰 소리로 내지르며 말했어요. 저 그 결혼 못합니다. 아니 안 합니다. 제가 연주를 사랑하고 결혼까지 생각했던 건 맞지만 두 분이 원하는 조건들은 절대 제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 모르게 저희 어머니까지 부르시는 건 저와 저희 어머니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예, 혁준아. 아니 지금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니? 결혼하는 조건이 있었다는 거니? 어머니 모르셔도 돼요. 알 필요도 없고요. 혁준이가 이렇게 화를 내는 모습은 중학교 이후에 처음 봤어요. 그리고 웬만해서 어른들한테 화를 내는 아이가 아닌데 모든 게 당황스러웠죠. 그런데 연주 어머니의 말을 듣고는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알 건 아셔야지.
네, 맞습니다. 저희가 결혼하면 최서방한테 대릴 사이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연주 아버지가 병원장이에요. 그리고 저희 부부는 그 병원을 이어받을 사위를 원하고요. 때마침 제 딸이 의사와 사귀고 있다길래 저희는 적극 찬성했지요. 그런데 대릴 사이가 뭐 어렵다고 이렇게 버티는지 저희 부부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더군요. 상견례를 하자고 해도 싫다고 하더니 이제 나의 연주와 헤어지겠다고 하네요.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대릴 사이로 들어와서 병원 경영도 좀 배우고, 네, 그건 그렇지요. 그게 혁준이 앞날에 도움이 된다면야. 어차피 결혼하면 제 살림 꾸려나가 살 텐데요. 그런데 저는 지금 처음 듣는 소리여서 혁준이와 상의도. 어머니, 그렇게 뭐가 그래요? 어머닌 잘 알지도 못하면서 무슨 대답을 하고 그러세요? 혁준이의 말에 저는 가슴에 비수가 꽂힌 듯 아팠습니다. 이 식당에 처음 들어와 연주 부모님을 배웠을 때도 제 차림이 초라해 보였는데 잘 알지도 못하면서 대답하려 하나 이런 혁준이의 말이 괜히 절 서운하게 만들더군요. 하지만 저는 곧 혁준이가 제게 왜 화를 내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연주 어머니의 말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테이블 정 가운데 사진을 한 장 꺼내더군요. 저는 그 사진을 보고 경악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사진은 혁준이 어렸을 적 사진인데 한쪽에는 죽은 아버지가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혁준이의 친모가 있었죠. 저와 혁준이가 친하게 지내고 얼마 후 혁준이는 친모의 기억을 모두 지우고 싶다며 같이 찍었던 사진을 다 불태운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혁준이가 혹시 나중에 친모가 보고 싶어질 때가 있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 하나를 숨겨놓았죠. 그리고 혁준이가 앨범에 손을 잘 대지 않을 나이가 되었을 때 혁준이 책장 제일 위에 있는 가장 오래된 앨범 제일 뒷장에 꽂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연주 어머니 손에 들어가게 됐는지 의심이 들었죠. 그리고 이내 연주가 첫인사를 하러 집에 왔을 때 혁준이의 방문을 걸어 잠그고 혁준이의 방을 뒤졌다는 걸 알 수 있었네요. 이 사진이 왜 여기에? 혁준이 친모는 어디 계시나요? 그리고 엄마 대 엄마로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사부인이라면 본인 딸에게 계모까지 챙기라고 하시겠습니까? 이어지는 연주 어머니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고 말았어요. 제가 사실상 계모인 건 맞지만 제게 한 질문은 뼈가 있어 보였죠. 대답해 보세요. 저는 솔직히 제 딸아이가 친모도 아닌 계모를 시어머니로 모시며 살아가야 한다는 게 싫습니다. 그래서 최서방에게 어머니와 연을 끊으라고 했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저렇게 화를 내는 게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만하시라고요! 혁준이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도 연주 어머니의 말은 끊임없이 이어졌죠. 우리 최서방, 저희랑 있으면 자연스럽게 병원장도 되고 좋은 집에서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주 말 들어보니 식탁 하나 없는 작은 집에서 지내신다고요? 그런 곳에 사시는 분이 최서방 앞날은 어느 정도 보장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제가 만약 친모였다면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대릴사위 자리를 절대 반대하진 않을 텐데요. 혹시 최서방, 그러니까 의사 아들 등에 업고 빨대 꽂아 드실 생각은 아니셨죠? 본인이 진짜 아들로 생각하신다면 얼른 최서방 설득해서 결혼하게 만드시고 최서방 앞날을 위해 연 끊어주세요. 그래야 최서방도 마음 편히 대릴사이로 들어와서 살지 않겠어요?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계모가 맞긴 하지만 저는 혁준이를 마음으로 낳고 눈물로 키웠습니다. 제 친아들과 다름없게 20여 년 넘게 키웠는데 이런 대접을 받다니요. 연주 어머니의 말에 기가 차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따지러 들 때 혁준이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제 어머니 모욕하는 말은 그만하세요. 제 어머니 남들은 다 계모라고 해도 저한텐 친엄마입니다. 도망간 제 친모보다 저한테 더 지극정성으로 대해주셨고
두 분이 원하시는 그 의사 사위의 의사도 다 제 어머니 덕에 가능했던 거고요. 그런데도 지금 제 어머니랑 연을 끊으라는 겁니까? 그것도 결혼의 조건으로요? 저는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조건 못 받아들인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왜 이렇게 끈질기게 이러시는데요? 제가 연주랑 처음 만날 때부터 무조건 사위 삼겠다며 제가 일하는 곳에 사랑까지 붙여서 절 하나하나 감시하셨잖아요. 제가 모를 것 같았습니까? 그리고 이젠 하다하다 연주한테 제 방까지 뒤지게 하셨나 본데 제 약점이라도 잡을 심산이셨어요? 그래서 찾아내신 게 우리 엄마가 친모가 아니라 계모라는 거고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스토커도 아니고 이게 무슨 짓입니까? 아니 오빠. 오빠는 왜 우리 엄마한테 계속 소리 질러? 솔직히 우리 집 정도면 오빠한테는 경사 아니야? 적당히 좀 튕기라고. 그리고 나도 이제 곧 유명 배우 될 텐데 병원장 등에 업었겠다. 와이프는 배우겠다. 오빠한테 뭐가 부족한 결혼이라고 이렇게 튕기냔 말이야. 그리고 나도 엄마 말 동의해. 내가 왜 괴모를 시어머니로 모셔야 하는데 그렇게 작고 냄새나는 집에서 말이야. 오빠 그냥 엄마랑 연 끊고 우리 집에 들어와 살자니까. 그래 최서방. 그리고 난 미리 말하지만 친자식도 아닌 최서방 결혼식에 계모가 혼주석에 앉아있는 꼴 절대 못 보니까 그렇게 하려고. 뭐라 부를 말이 없네. 최서방 계모님 제 말 들으셨죠? 당신 혼주석에 절대 앉지. 연주 어머니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혁준이가 연주 어머니 뺨을 때렸습니다. 너무 갑자기 벌어진 상황에 연주 아버지는 벌떡 일어나시고 연주는 본인 어머니를 감싸 안았죠. 대체 결혼 안 한다는데 무슨 결혼식이고 무슨 혼주석이에요? 다들 정신 차리세요. 그리고 야 김연주 너 입 안 다물어? 너 나랑 왜 결혼하고 싶은 건데? 너 남자 있잖아. 그것도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너 의사 사위 아니면 안 된다는데 네 부모 뜻 따라 나랑 결혼만 하려고 했던 거 아니야? 난 너한테 정말 진심이었는데 넌 아니더라. 나 연우한테 다 들었어. 너랑 네 부모가 나 대릴 사이로 앉혀놓고 나 개처럼 부려먹으려고 했다는 거. 그래서 날 선택한 거겠지. 가난한 의사놈 구해서 당신들 뜻대로 부리려고. 혁준이의 말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혁준이가 말한 연우는 연주의 친남동생입니다. 나중에 혁준이한테 들어보니 연우가 어느 날 자기가 일하는 병원에 찾아왔고 연주 누나가 형을 만나는 이유라면서 쫙 알려줬다더군요. 그리고 그 이유를 혁준이는 연준의 부모님이 억지로 만들어낸 이 상견례 자리에서 하나부터 끝까지 다 말하기 시작했고요. 줄여보자면 이렇습니다. 대대로 의사 가문이었던 연주 아버지는 연주 남동생인 연우 또한 의사가 되길 원했답니다. 연주는 처음부터 공부머리도 없었고 오로지 제 몸치장하는 것밖에 할 줄 몰라 부모 돈만 펑펑 써대는 바람에 포기한 지 오래됐고요. 그런데 연우는 의사에는 전혀 꿈이 없었다더라고요. 그래서 방황 아닌 방황으로 억지로 들어갔던 의대도 부모 몰래 자퇴하고 방랑자처럼 여행을 다녔다네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연우가 집에 돌아오자 집에서는 배신자 소리를 들으며 쥐죽은 듯 있었다죠. 그리고 연우가 보기에 연주 아버지의 욕심이 줄어드나 싶었는데 끝내 포기하지 않으셨고 이번엔 의사 사위로 눈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뿐인 딸에게 의사 사위만 데려오면 뒤에서 뭘 하고 다니든 상관하지 않겠다고 했다면서 말이죠. 그러다 혁준이를 만난 거였는데 집안도 변변찮아 보여 대릴 사위 제안을 한 번에 받아들일 거라며 집안이 잔치 분위기였다네요. 그런데 혁준이가 계속 거부를 하자 사람을 붙여 협박 아닌 협박도 하고 약점이 될 만한 건 모조리 잡아오라며 그간 제 집을 드나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연주는 이런 식으로 그동안 3명의 남자에게 더 접근했었다네요. 그런데 그보다 더 충격적인 건 연주 아버지가 말한 그 상관하지 않겠다에는 연주의 사생활도 다 포함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평소 문란했던 연주는 그새를 못 참고
제 아들 혁준이와 여러 남자를 동시에 만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가족들한테 질릴 대로 질려버린 연우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혁준이를 찾아와 모두 말해줬다는 거죠. 세상에, 이게 다 의사 사위를 얻고 싶은 연주 부모님의 계략이라고 생각하니 제 온몸에 소름이 끼치더군요. 그리고 이런 말을 다 들으니까 저도 더 이상 아들을 위해 참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이제는 진짜 참으면 안 될 상황이 온 거죠. 뭐야? 이 사람 같지도 않은 것들이 내 자식을 뺏어가려고 했다는 거야? 그거 당신들 집착인 거 알아? 멀쩡히 잘 지내고 있는 내 아들을 왜 깨어내어서 이런 시궁창에 빠뜨리냔 말이야. 그리고 연주 너 처음 볼 때부터 말 살살 끊어먹고 분위기도 묘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게 계속 걸렸는데 네가 감히 내 아들한테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도 모자라 두고 다른 남자를 만나러 다녔다고? 짝! 저는 혁준이가 연주 어머니의 뺨을 때린 걸로도 분이 식지 않아 이번엔 제가 연주의 뺨을 한 대 쳐버렸습니다. 그러자 제게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며 이러더군요. 아줌마, 나 배우예요. 배우는 얼굴이 생명인 거 몰라요? 아, 진짜 별. 아줌마, 내 얼굴 어쩔 거야? 빨갛게 부어올랐잖아요. 야, 이 망할 기집애야. 뭐 배우? TV에 얼굴 한번 안 비치는 배우가 있냐? 어? 말만 배우 하지. 배우라면 먼저 행실을 더 단디해야지.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다닌 싸구려 주제에 네가 무슨 배우? 어? 내 아들 아까운 시간 어떻게 보상할 건데? 네가 어떻게 보상할 거냐고? 그리고 당신들은 어떻게 보상할 건데? 그렇게 전 연주와 연주 어머니의 머리채를 한 손에 하나씩 잡고 마구 흔들어댔습니다. 연주 아버지는 처음에는 저를 강하게 말리는 듯 했는데 이내 해탈한 듯 자리를 나가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그냥 나가게 놔둘 수 있나요? 제 아들을 건드렸는데요. 저는 복도까지 쫓아가 연주 아버지, 아니 그 빌어먹을 놈 머리채도 잡고 휘둘렀는데 글쎄 가발이 쑥 하고 벗겨지대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전 떨어진 가발을 식당 홀에 여러 손님이 식사 중인 테이블들 한가운데 던져버렸습니다. 당황한 연주 아버지가 후다닥 달려가 가발을 찾고는 쏜살같이 도망 나가던데 그 모습이 얼마나 웃기던지요. 그리고 그 뒤로 연주와 연주 어머니도 머리가 헝클어진 채로 뒤쫓아 나갔는데 제 아들이 그동안 당했던 마음고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꽤 통쾌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설쳐대는 사람들이 어디 그런 창피를 당해나 봤겠어요? 그날 저녁 저는 오랜만에 혁준이와 둘이 밥상 앞에 앉아 진지한 대화를 했습니다. 혁준이는 우리 엄마 역시 안 죽었다며 예전에 교무실에 찾아와서 소리 질렀던 그 무서운 얼굴이 아직 남아있네 라고 말했고 저 역시도 이 애미를 선택해줘서 고맙다 라고 말했죠. 그날 이후 제 아들을 빼앗아가려 했던 그 집안 식구들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저와 혁준이는 그 일 이후로 더 끈끈해졌죠. 그렇게 2년 후 혁준이는 친구의 소개로 자기를 빼닮은 선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손을 빌려 이 사연을 쓰는 지금 혁준이는 알콩달콩 결혼 생활하며 저와도 잘 지내고 있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은 날마다 그들과 잠깐이라도 시간을 함께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아시나요? 제가 가끔 이 애미는 혁준이 너한테 물려줄 게 없는데 혹시 그때 그 대릴사이 자리 포기한 거 후회하지 않니? 라고 물으면 혁준이가 제게 몇 번이고 해주던 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이렇게 대화하는 시간만 오래오래 주시면 그걸로 충분해요. 라면서 말입니다. 여러분도 제 아들 혁준이의 말에 동의하시나요? 제 사연이 어느 시간대에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제 사연을 보신 후라면 부모님께 전화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부모와 자식은 함께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좋은 거니까 말이죠. 이렇게 눈물로 키웠던 제 아들을 빼앗길 뻔했다가 되찾아온 제 긴 사연은 끝이 났습니다.
오랜 시간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